The mayor of Seoul, South Korea, has been found dead, and his body was reportedly found 7 hours later in the mountains in Seoul.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것처럼 지금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는요, 서울특별시장 5일장으로 치르겠다고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청사 앞쪽에 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례 기간은 5일장이고 서울특별시장 5일장 이현종 의원님,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이 얘기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서울시장이 재직 중에 유명을 발휘한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게 지금 다 전례 없는 이 장례 절차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장례 절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논란거리도 됩니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장을 할 것이냐 문제를 놓고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국가장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장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9일장을 하면서 모든 비용은 이제 정부가 되고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이제 있습니다. 또 어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어떤 분들이 쭉 돌아가셨을 때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박원순 전 시장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현직 서울시장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장으로 해서 서울시장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장례를 특별시장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장을 치냐에 따라서 비용 문제라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질 겁니다. 서울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장례를 치를 경우에 분향소를 몇 개 설치한다든지 어디에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전체 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세부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가족과 합의하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 5일장을 치르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가장 뜨거운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원순 시장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족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몇 시 현재인가요? 오후 5시인가요? 5시 여기 있군요. 13만 명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직 그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현직 시장에 대한 예우 때문에 이제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써서 이 시장으로 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논란인데요. 만약에 공적인 업무, 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했다라면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공적 업무라기보다는 어떤 사적인 어떤 선택,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이런 어떤 사적인 그 선택에 따른 사망의 경우에는 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상반된 여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오후 6시 30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짚어봤던 것보다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무려 4만 명 가까이 지금 이 시민장 반대 청원이 늘어났거든요. 구정차장 개인적으로 보셔도 글쎄요, 지금 세금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혹은 이 장을 하는 게 맞느냐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박원순 시장이 시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또는 과로사라든지 어떤 시정과 관련된 사망이었다라면 당연히 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직 시장의 사망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시장으로 치르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것은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라고 가족들이 원한다라면
오히려 가족장으로 치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화면에는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화면도 잠깐 만나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좀 차분히 더 여쭤보고요. 일단 최 교수님. 네. 오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조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유호정 의원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엔 동의해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SNS에 떠돌고 있는 소위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저는 그러니까 유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부분.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했든 그 고통이 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거나 그분의 신상을 털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과 박원순 시장에 가서 이제 추모를 표하는 것과는 저는 다르게 보는데 어쨌든 떠나서 그 고인에 대한 것도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서는 안 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고인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SNS상에 떠도는 글들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피해자 고소를 하신 분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본인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정당한 고소권을 행사한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인이 마음의 충격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함께 그분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됐고 최 교수님은 그러면 이 가족장 말고 이 서울시장 직위에 걸맞는 5일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으로 3선을 했잖아요. 서울시장으로서 역할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동안 했던 인권 변호사의 역할이든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인정할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잘한 부분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패널 가운데서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명복을 비는 애도 속에서도 일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혹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 피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점을 다 우려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저 목소리에 더해서 이호영 변호사님, 김기현 의원은 그의 치정말을 얘기하는 동안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거치폭력을 홀로 감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기본 입장은 안타깝고 이 비보를 접했을 때 모두 다 황망하다라는 거면서도 이렇게 해서 성추행 의혹이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확실히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진실을 파묻으려 하지 말라는 다소 좀 강한 톤으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이 공인인 만큼 어쨌든 진상을 꼭 밝혀야 된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수사는 어쨌든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지금 피해자로 지금 이제 고소를 한 여성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 이미 고인이 되어서 수사 대상이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결국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진상 규명은 결국은 수사 아닌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설득력 있는 그러한 어떤 논의들이 좀 나올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좀 뜨거운 이슈였고 그런데 일단 아까 화면에도 만나봤던 것처럼 서울시청 광장 앞에는 지금 빈소 분향소가 지금
차려지는 화면도 만나봤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 질문을 짧게 하나 넘어갈게요. 아까 전하철 의원이 빈소를 다녀올 때 부인은 좀 다른 공간에 있었고 지금 따님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접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들은 지금 영국에 있잖아요. 지금 네. 상주 역할을 와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뭐 도착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박주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 아마 병역 문제 때문에 그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직접 신체 검사도 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 쭉 아마 영국에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만약 영국에서 귀국할 경우에 또 격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마 당국에서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보면 격리 기간을 두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이제 바로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할 방침이라고 그래요. 예. 아마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뭐 지금 뭐 귀국길에 올랐지 않는가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계속 뭐 숫자가 좀 늘어가고 있는데 이 갑론을박 앞으로도 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 장례 절차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어봤고요.